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오늘 JB타임즈는 건너뛰고요. 지금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소식을 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한 분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지냈던 류사명 전 총경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네.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죠? 영상을 보면은. 지금 도착이 예상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걸로 봐서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어제 이제 그 총경님하고 이제 그 사전에 좀 취재 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한 7시경에 체포작전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예상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양측의 지지자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일출이 되기 전이면 어두워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고 그 일출이 이제 어느 정도 희뿌연한 상태로 밝아 옴이 진행되는 요 시간대가 가장 사람이 적어서 진입 작전하기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조금 전에 한남 오거리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방 이제 관체에 도착을 할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관저 진입을 시도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공식적으로 먼저 그 경호처에 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보를 하고 지금 국힘 지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치워진 상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진입로는 확보가 된 거죠.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관건은 경호처에서 막느냐 안 막느냐 이거잖아요. 관건은. 예. 그런데 경호처는 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막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이나 공수처의 강력한 집행 의지가 보인다 하면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밀리는 형태로 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총경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지지자들의 어떤 숫자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둠을 피했기 때문에 이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역으로 본다면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고 시간을 끌면서 버티면 지지자들이 더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그 작전인데요. 그 문을 안 열어준다고 문을 못 열면 그거는 그 영장이 아니죠. 영장이라는 것은 판사의 명령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강제 개방도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강제 개방은 어떤 식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에 시정 장치를 따는 거죠. 아, 그래요? 뭐 쇠 지렛대나 이런 거 뜯어버린다. 그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잖아요. 그 순간부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형식적인 저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 경호처의 이제 그 자존심도 있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안 됩니다 소리를 하지 문을 따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상황은 속칭 막는 신용은 할 거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완강하게 막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상층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사령관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력한 집행 의지가 있었지만 실전 그 앞에서 실경력들의 행동은 주춤하고 그 집행 의지가 없었거든요. 이거 경호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호처장이나 높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선에서 실제 그 실무를 하는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유튜브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유튜브 화면을 좀 보시면 우측 하단에 지금 관저 주변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속보에 따르면 공수처 차량이 5대가 과천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대라고 한다면 여기에 탑승하고 인원들이 꽤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차량의 종류가 중요한데 차량이 어떤 종류입니까? 아직 차량이 종류까지는 지금 나오질 않고 그랜저 한 대,
예. 보인다고 그러고요. 카니발 한 대가 또 보인다고 합니다. 그 숫자라고 하고는 얼마 안 되는 숫자라고 보이고 예. 결국에는 이제 경찰의 물리력이 더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경찰이 그 2,000명, 네. 30개 중대 2,000명 지금 46개 중대 2,800명이면 그런 물리력으로 하는 거고 법 집행 인력은 사실 수갑 채울 인원하고 주변에 발장길 인원이면 크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 관저 안에 진입하는 그 인원에 경찰 기동대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제 어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뭐 수갑을 채울지 안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 그 순간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하겠지만 예. 그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경찰 기동대가 호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공수처에서 차량 몇 대가 출발했고 인원이 몇 명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기동대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동대, 특공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기동대는 편면적인 육지에 그러니까 입체적이지 않은 거죠. 특공대가 한다면 담을 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는 지금 것이고. 이제 특공대는 특정한 타겟을 딱 목표로 해서 예. 그게 뭐 하늘에서 올 수도 있고 예. 땅에서 올 수도 있고 예. 하여간 타겟에 접근해 들어가고서 입체적인 작전을 펴는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기동대는 그냥 길 위에서 시위 군종을 제어를 하고 예. 통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뭐 대열을 지어서 진입을 하고 이런 어떤 걸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예. 건가요? 그러면 특공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경호처가 정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에만 어떤 성립이 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이제 기동대로 작전을 하는 기본 컨셉으로 하고 네. 만일 대치가 길어지고 문이 안 따진다 하면 이제 특공대 투입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특공대 투입까지도 지금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요? 예. 모든 가능성을 다 해야지. 지금 이게 한 번 했을 때 성공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시도하는 때는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위대들이 이제 그 한 번 시도한 상황에서 네. 학습 효과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공수처 관저 길목 500m 정도 남은 것 같다. 지금 이런 그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조만간 아마 이제 그 관저 정문까지 예. 조금 있으면 아마 좀 그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겠죠, 사실은. 예. 그 조금 전에 총경님 말씀을 보면 일부 언론은 이런 전망을 한 적이 있어요. 1차 시도를 하고 안 되면 일단 후퇴를 했다가 예. 다시 2차 시도를 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견해신 거죠. 할 예. 거면 한 번에 끝내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단칼에 이런 말 있죠. 그렇죠. 단칼에. 정광석화와 같이. 예. 2차 시도로 간다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누구를 체포할 때 예전부터 쓰는 말이 전격 체포. 맞아요. 예. 전격이라는 기습적으로 상대가 예측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그게 효과가 있는데 예. 상대에 충분히 준비를 시키고 상대를 둘러싼 지지자와 시위자가 늘어나면 네. 마찰과 알력이 커질 뿐이기 때문에 예.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차량이 한남초등학교 근처까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한남초등학교 이제 바로 관저 입구에 있는 입구에 학교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걸으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어제 무슨 주장을 했냐면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예. 근데 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같이 한다.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은 공수처와 같이 공조본의 일원으로서 수사의 주체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로서 같이 지금 하는 우리 경찰이 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거나 뭐 공수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찰 자체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사 같이 일을 하더라도 꼭 지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공조하고 협조하는 그런 컨셉인데 네. 평생을 이제 검찰만 살아놓으니까 경찰은 지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의 대상으로 생각 안 하는데 네네. 윤곽근 변호사만
이걸 지 개념으로 그래 해석하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어를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주체의 주어를 공수처로 볼 게 아니라 공조본으로 봐야 된다.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보도마다 다른데 예. 이 영장 그 신청이나 청구의 주체도 조금 명확히 아는데 저는 동시에 예. 같이 한다고 그런 컨셉으로. 그럼 주어를 공조본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지위를 한 해만 이런 것도 성립이 예.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예. 거고. 알겠습니다. 어제 그 사실 지지자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그러니까 그 시위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저께 뭐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편지 이게 공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더 불을 질렀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그 경호처의 저항도 걱정이지만 저 시위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동대가 충분히 현장 통제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동대가 이제 그 통로를 확보하면서 네. 완전히 들어 누워 있던 길거리에 들어 누워 있던 시위대를 끄집어내고 지금 정리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네. 시작부터 이제 저항에 부딪히면 작전이 어려워지는데 예. 지금 진입은 이제 시위대 저항 없이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일부 소란이 있을 건데 그거는 잠시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올 때 예. 이제 체포해서 나올 때 예. 그때만 어떤 그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면 큰 불상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게 거고요.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 차량이 지금 관저에 도착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러면 이제 관저 정문 예. 여기에 이제 모든 시선을 좀 집중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지금 좀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부디 불상사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금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경호처가 그냥은 안 끝낼 거다. 왜? 특히나 내란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사실은 임명했던 사람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관계를 봐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적인 관계잖아요. 사적인 관계고 그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눈치가 정말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김용현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보느냐 죽어있는 권력으로 보느냐에 예. 따라서 다른데 예. 이미 김용현은 구속이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네. 이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이 이 학교의 잠시 어리라든지 잠시 근무했던 인연으로 자기 목숨을 쉽게 내놓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상황은 기울었다고 보고 그 어느 정도 예우상 형식적인 저항을 거친 후에 밀리는 형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용, 예. 저항하는 신용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래 보는 봅니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나 공조본의 그 강력한 집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가 경호처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집행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의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관저 정문을 통과해서 지금 이제 그 건물까지 그러니까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을 거고 또 다음에는 건물에 대해서 현관문을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또 두 번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수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을 지키는 건 202 경비단입니다. 그건 경찰이에요. 네. 그런데 현관 쪽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건접경으로 하는 것은 경호관입니다. 그렇죠. 그건 경찰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경호관인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경찰이 집행하는데 바깥에서부터 큰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문을 그래서 그 전망을 하셨던 거고. 예. 예. 문을 안 열어주는 소극적인 저항 정도로 하면 경찰이 이제 따는 형식으로 예. 하면 되는데 예.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조금 다르고 그 지금 대통령 측근을 경호하는 사람은 경호원 중에서도 가장 충성심이 가장 높고 뭐 인간적이거나 여러 가지로 해가 특별한 대우를 해줬거나 해서 이 조금 특별한 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경호를 하는 경호관들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바깥 기온하고 온도차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그 공간적 특성을 보면은 이제 좁잖아요. 협소하잖아요. 실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뭐 기동대가 되든 공수처 수사관이 되든 그 인적으로 투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집으로 치면 정문이냐 이제 현관이냐 정문과 현관의 크기 차이가 있고 분위기 차이가 있을 거니까 정문에서는 넓은 사람 투입해서 이제 제압을 하기도 좋은데 좁은 현관으로 들어가면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인 현관에서는 사람 투입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문을 잠그거나 아니면 소수의 인원으로 막아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오히려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실내에서 대치는 무조건 있다고 보죠. 무조건 예. 얼마나 이제 그 길게 가느냐 이게 예. 문제라고 보시는 그래서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형식적으로 막는다 하는데 어느 정도 대치를 거쳐서 예. 피해주고 못 이기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그 속보에 따르면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 20여 명이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20여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경호처 직원이면 그 경호관을 말하는데 경호관들 전체 숫자가 한 700대고 방원 같은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한 분을 빼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경호처 직원이 앞에 이제 관저 앞에 나온 인원이 20이라면 그건 크게 뭐 걱정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관저 정문을 따고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 그때부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대치가 있고 예. 이제 물론 처음부터 문을 바로 딸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말로서 어느 정도 대치가 있고 이제 문 따는데 예.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진행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거고 역시 관건은 실내. 예. 사실 그 이제 관저 실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 공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공식적으로 이제 주무시는 장소가 있을 거니까 그 장소는 뭐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거기 없으면 어쩌나 하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요? 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색영장도 같이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이 도주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이 더 쉽죠. 이 지금 경호관들이 오히려 예. 오히려 그게 예. 근데 지금 그 총경님이 말씀하신 도주라는 것은 실외로 나가서 다른 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외든지 안 보이는 장소에 숨어 있다 이런 상황은 실내에서도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겁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전열을 정비하고 네. 위험을 지닌 채 경호관들을 지휘해서 이래 있는 상황하고 경호관도 어딘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하면 그 얘기는 경호관이 주위를 에워싸지 않고 홀로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더 쉬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했다고 치면 수갑을 채울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안 채울 거다 이렇게 안 채운다고 보죠. 그래요? 그 공수처장도 뭐 예우를 갖춘다는 예의는 지킨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수갑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가 있죠. 그렇게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관들이 양옆에서 끼는 행위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있고 다만 수갑은 안 채울 것이다.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그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면 경호처 차량으로 조사받으러 이동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대통령 체포 절차하고 대통령의 경호가 이제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경호처에서는 체포조차도 허용 안 하는 게 경호라 하지만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법률 해석이고 네. 그 체포가 된 상태에서 이 신병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체포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체포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공수처로 압송이 된다 하더라도 조사받는 과정에서나 이런 과정에서도 경호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계속 경호처 직원들을 계속 따라붙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위해로부터 이제 막는 게 경호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불법적인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방어 그걸 경호라고 본다면 해줘야 되는 거죠. 구치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치소에서도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까지 따라갑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면된 후에 구치소에 수감이 됐으니까 예. 이거는 전직이니까 뭐하지만 현직이잖아요. 아, 따라간다고 이 구치소까지? 전직도 물론 이제 물론 그 경우 경우의 대상이긴 대상이지만 이 현직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그럼 또 사상 초유의 또 다른 장면이 하나가 또 왜냐하면 현직 발생을- 대통령이고 대통령에 대한 경우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안에는 상당히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교도관한테 그거를 100%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도소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의 그 직위에 있는 한, 이제 탄핵되지 않는 한은 그건 그래 돼야 된다고 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공수처 차량 5대 모두 관저에 도착을 해서 현재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까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기 중이라는 것은 지금 정문을 열어라 말아라를 가지고 네. 경호처하고 지금 이야기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사명 전 총경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